인천 서구에 있는 성남중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 생활한 지는 30년 조금 차가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1989년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해직됐다가 복직한 지 네. 이제 1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네. 1998년에 복직을 했습니다. 근 10년 가까운 이제 해직 시간을 마치고 그래서 그때 지역에 이제 교육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고민하는 그런 단체들과 함께 단체를 만들었어요. 인천교육개혁연대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제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1999년을 열면서 당시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학교 붕괴 담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해서 좀 그런 학교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학교 안과 밖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1999년 초부터 인천일보와 함께 새로운 학교에서 밝은 인천을이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 캠페인의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실 문화를 바꾸자, 또 학교 문화를 바꾸자, 예를 들면 졸업식도 좀 바꾸자, 축제도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10월 중순경에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지역에서 열었어요. 그게 이제 인천대학교 지금 지물포에 있는 그곳에서 축제도 열고 해서 좀 대안적인 학교와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1년 가까이 같이 애를 써왔는데 10월 30일 날 이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서산의 개심사 입구에 민박집에 가 있었어요. 이제 그 민박집에 가 있던 이유는 1년 동안의 그런 활동들을 같이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평가하면서 1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낼까,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의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단체대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단체들과 함께 가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저녁 때 이 비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보를 알려준 분은 같이 갔던 인천일보에 당시 이제 사회부에 있었던 기자분이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저희는 1년 가까이 좀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대안적인 청소년 문화, 대안적인 학교 문화 이런 걸 만들어내자고 같이 고심하고 그걸 글로 쓰기도 하고 또 행사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너무 이제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충격, 그 다음에 그런 1년 동안의 과정, 그런 게 너무 허무하다고 할까요? 학부모 단체 일하는 분, 여성 단체 일하는 분,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인천에 같이 일한 분들끼리 그런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는 거의 요즘 말로 멘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갑갑했을까? 이런 얘기들 나눴던 게 그날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기억이 나지만 아마 지역에 있었더라도 놀라웠겠지만 그런 일을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그 장소에 모여 있었다는 것 때문에 더 같이 더 큰 충격 속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하기로 했던 것, 그런 것들은 진행을 했는데 별로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힘이 안 실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이제 언론에 근무하시던 분은 이제 빨리 올라오셨고 나머지 분들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 나머지 일들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온전히 이제 관심은 다 인천의 이 인현동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학교 축제를 바꾸자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학교 축제를 이제 학교별로는 이전에 비하면 많이 좀 문화적으로 그래도 나아진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예를 들자면 낮에 일률적으로 하던 축제를 저녁에 학생들이 원하면 저녁에 한다든가 이렇게 바꾸기도 했고, 학교별로 날짜도 좀 달리 하기도 했고 이렇게 축제를 펼쳤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당시에는 학생 지도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이던 시절이었어요. 학생 지도를 하기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축제하는 날짜를 같은 날로 잡는 일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축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다른 날짜를 잡으면 아이들이 쭉 이 학교 저 학교 많이 옮겨 다니면서 우리 학교 축제와 다른 학교 축제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열린 공간으로 열어놓고 하려는 문화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시내에 있는 학교 몇 학교가 같이 우리는 이 날짜에 같이 하자, 같이 끝내자. 그래야 학생들 이동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학생을 지도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이런 편의주의 이런 것 때문에 학생 축제 날짜를 그날 잡은 거거든. 10월 30일 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딱 마치고 난 학생들이 이제 끝났는데 축제 여진이 남아 있잖아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축제라고 하는 건 약간의 일탈의 기운 같은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축제의 묘미이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축제의 기운을 받고 우리 한 번 더 축제를 끝낸 그 기운을 더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웃 학교 학생들하고도 만나보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2년도로 연결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축제 문화를 좀 더 잘 바꿨다면, 학교별로 좀 특색을 갖추고 하고 날짜도 다르게 하고 했다면 그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다른 공간을 또 찾아서 이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약간의 뭐 회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지금도 강하게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제일 이제 어려웠던 건 마치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갑자기 확 일어났어요. 뭐 축제를 마쳤으면 그냥 집으로 가지 왜 그런 곳에 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학생들 자체만 자꾸지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학생들이 왜 거기를 갔을 수밖에 없었는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반성적 성찰이라든가 이런 게 일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간 학생들은 문제시하는 그런 시선들이 워낙 먼저 자리 잡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 문화에 대한 반성, 그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회에 또 어떻게 학교를 바꿔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맥을 못 추게 된 그런 초기 상황이 제일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그 당시에는 진상 같은 게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오로지 이제 소문으로만 퍼졌고, 뭐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 모여서 뭐 술 먹다가 이런 얘기만 자꾸 언론에 나오고 그게 증폭되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걸 이제 어떻게든지 막고 다른 담론으로 옮겨가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아마 유족분들도 그렇게 좀 사회적인 매도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그 아이들 옆에 곁에 서고 싶었던 교사들도 똑같이 힘들어했죠. 왜 그 아이들을 뭐 변호하느냐, 왜 그 아이들의 입장이 되느냐, 이렇게 자꾸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 옆에 서주고 싶었던 선생님들도 같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졸업식이 끝나면, 당시 졸업식이 굉장히 또 일탈적인 문화가 많았잖아요. 뭐 밀가루를 뿌린다든가 심지어는 뭐 이렇게 하여튼 뭘 부순다든가 뭐 교복을 찢는다든가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를 바꾸려고 졸업식을 좀 더 문화적으로 많이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어느 한 학교든지 이제 졸업식 이후에 뭐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왜 생활지도 잘못했느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왜 교사들이 지도를 못했느냐, 학교는 왜 그런 준비를 안 해놨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날도 마찬가지 분위기였어요. 이제 축제 끝났으면 아이들 학교 지도까지 정확히 했어야지. 그 아이들이 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했느냐, 그럼 학교는 왜 지도 책임을 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지탄하는 그런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걸 선생님들이 감당하기에, 학교가 감당하기에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뭐 학생들 쪽에서는 뭐 선생님들한테 또 어떤 뭐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당연히 학생들의 의견도 이제 갈라지죠. 교사들도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학생들 안에서도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왜 없었겠어요. 왜 걔네들은 거기를 가갖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진상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조금씩 반전되죠. 어른들이 왜 출입문을 막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렇게 영업을 하도록 사회는 허락했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유착관계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
그 아이들의 억울함, 그 아이들 옆에 서고 싶었던 선생님들의 약간의 이제 힘들었던 것이 조금씩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12월 정도 되니까 제 기억에 이제 동인천 광장에서 그때 학부모 학생 뭐 한 500여 분 정도가 모여서 이제 추모식을, 당시 초기에는 이제 생각할 수조차 없었는데 네. 12월 중순쯤, 제 기억에 12월 18일인가 그렇게 이제 모여서 추모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억울함, 그 다음에 어른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후에 학교는 또 청소년 단체는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겨우 하게 된 것이 한 2달 가까이 지난 후에나야 가능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3년 전인가 한번 이렇게 지역에 토론회 할 때도,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 일할 때라서 그때 나가서 토론회에서 조금 여전히 반성하는 말씀 먼저 드렸죠. 이거는 이제 20년이 지났든 뭐 50년이 지났든 향후 100년이 지났든 이거는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 사안이 아니고, 그런 사회나 그런 구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우리 기성세대 잘못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되풀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아직은 뒤편에 좀 있지만,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아이들을 기억하는 그런 추모회를 열 정도까지 우리 사회가 이전에 비하면 분위기 좀 낮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 코로나도 겪고,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는 또 우리 사회가 산재 문제 같은 거라든가 가려져 있던 그런 모습들이,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 나갔을 때 또 참변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소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저는 코로나든 산재 문제든 이게 인현동 참사와 맥을 달리하는 건 아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 생명보다 더한 가치를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키워왔다. 경제적 가치든 뭐 효율의 가치든 이런 것들을 너무 키워와서 오히려 그런 쪽에 너무나 사회가 휩쓸려 있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안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뭐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가리지 않고 그 존재의 생명의 존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을 하는 계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이제 기회를 통해서라도 가져야 된다. 이전에 뭐 화성에서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또 참사를 당했었잖아요. 2년동 전에. 그 다음에 뭐 얼마 안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가 참사를 계속 딛고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과연 얼마나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뭐 생태,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각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꼭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뭐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전에는 뭐 학교에서 그냥 어느 한 축제, 그럼 그날만 아이들이 좀 반짝 잠깐 뭐 오죽하면 해방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날만 좀 약간 해방할 수 있는, 나머지 그러면 이제 수업하는 날들은 오로지 교실에서 그냥 뭐 경쟁 위주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이들이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몇몇은 뭐 돋보일지 모르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교실에서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축제날 의외의 아이들이 이제 무대에 나와서 쟤도 있었네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축제였잖아요. 근데 그 하루 축제를 위해서 아이들은 1년 동안 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히려 이제 자기 존재를 드러내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뭐 자기 존재 증명을 하던 학생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뭐 축제는 하루밖에 없고 1년 중에, 근데 이제 교실 안에서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 존재를 입증할 수 있고 자기 존재가 드러나게 이렇게 바뀌어야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튼 그 하루의 축제, 그것이 아쉬워서 그 축제에 좀 더 뒤풀이라고 할까 이런 걸 위해서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어른들이 그나마 그 공간조차도 막아놓고 화재로부터 아이들을 질식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그런 사회의 모습을 학교든 아니면 뭐 지역사회든 요새는 마을이든 이런 곳에서
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서나 이제 자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예,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나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면 좋겠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확대해서 좀 고민해 보면 요새 뭐 정치적 담론화됐지만 세대 담론, 뭐 청년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다 이런 방송들을 어른들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정치화되지 않고 좀 이렇게 편중되지 않은 의미에서 그런 반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봐요. 뭐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세대가 살아온 과정이 이제 그런 뭐 세월호를 보기도 했고 또 조금 더 가면 이런 참사를 겪으면 성장해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교사들이 앞장서서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아이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근데 여전히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걸 왜 지금 여전히 얘기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이 진상에 대해서 2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그 당시 언론에서 몇 마디 나왔던 뭐 좀 일탈적인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술 마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여전히 자기의 정보로 간직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부터 정확하게 그때 진상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족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그걸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요만큼도 안 했던 것에 대한 우리 반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해드리고 그래야 이제 그분들도 그랬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탄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아는 거지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아픈 얘기를 또 왜 꺼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나가려면 아픈 모습을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얻어낼 것들, 찾아낼 것들, 반성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해내고 오히려 그렇게 좀 벽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더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사실은 이랬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년이 지났지만 바로 엊그제 일인 것처럼 다시 되짚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